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요양원. 현관에는 노르웨이 국기 옆에 작은 한국 국기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72년 전 그들이 한국을 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7월, 그곳에서 더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바닥을 뜯기 시작한 겁니다. 노르웨이의 난방으로도 못 고친 차가운 바닥. 89세 참전 노병이 온돌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합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라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왜 북유럽 전체를 움직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난방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잊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늦었지만 지켜낸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영국 방송 북유럽 특파원이죠. 44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전쟁 기념일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오슬로행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죠. 이번도 그저 형식적인 취재일 거라고. 정전 72주년. 런던 본사 편집장과의 통화는 차갑더군요. 제임스, 72년 전 전쟁이요? 시청률이 나올까요? 편성팀 설득도 어려울 겁니다. 30분도 확보 못할 거예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이 먼저 말을 이었죠. 알아요, 의미 있는 기념일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 방송국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시청률, 광고, 편성 순위. 72년 전 이야기가 지금 영국 시청자들에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다녀오세요.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3분짜리 리포트 하나면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기사는 늘 밀릴까? 시청률이 전부일까? 역사의 의미는 숫자로 측정되는 건가? 기자로 20년을 살며 늘 부딪히는 벽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72년이란 시간은 너무 멉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도 이젠 드물죠. 오슬로에 도착한 건 7월 중순이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눈부신 북유럽. 공항을 나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섭씨 18도. 한여름인데도 서늘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오슬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건물들, 평화로운 도시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취재 일정표를 보니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 기념 요양원. 한국전 당시 의료 지원을 했던 참전 노병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현재 입소 중인 참전 노병은 11명. 평균 연령 87세. 요양원 측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한국 온돌을 설치했다고. 온돌?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한국식 난방 기술이라는데 도대체 뭘까요? 바닥 난방? 그게 뭐가 특별하지? 유럽도 바닥 난방 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죠. 한국 기술이 북유럽보다 낫다고. 노르웨이는 난방 선진국인데?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직접 봐야 한다. 다음 날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오슬로 외곽의 조용한 언덕. 택시가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죠. 10분쯤 올라가니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요양원. 건물 앞에 깃대 2개가 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기.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한국 국기가 펄럭이더군요. 왜 한국 국기가?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명판이 보였습니다. 한국전 참전 노병 기념 요양원. 1950-1953.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2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다 편안했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1950년대 한국의 모습. 눈 덮인 벌판. 천막병원. 젊은 군인들. 요양원 의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기자님. 마침 좋은 타이밍입니다.
노르웨이 최고 난방 기술로도 못 고친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닥이 차가워서 참전 노병들의 전쟁 때 추위로 다친 발과 관절통이 더 심해졌어요. 한국 기술이 해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난방 선진국 아닌가요? 영하 30도에서도 끄떡없는 나라인데.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발이 따뜻해서 잠든 게 언제입니까? 이상한 질문이지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북유럽 사람들에게 따뜻함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요양원 거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뜯겨 있었죠. 한국에서 온 기술자 3명이 파이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게 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두자. 한 기술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으며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하더군요. 다른 기술자가 파이프를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구부리고, 연결하고, 다시 확인하고,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 기술자가 온도계를 들고 있었죠. 계속 뭔가를 체크하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기술자가 영어로 답했습니다. 바닥 온도 분포를 확인합니다. 온돌은 균일한 열분배가 생명이거든요. 한 곳이라도 차가우면 안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민감하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 이게 기술이구나.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양원 참전 노병 11명 중 8명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만성 관절염은 기본이고요. 전쟁 때 추위로 다친 발에서 생긴 저림과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있죠. 노르웨이는 라디에이터 중심 난방이거든요. 공기는 따뜻한데 바닥과 발은 차가워요. 특히 추운 바닥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죠. 의사가 소개했습니다. 페르 선생님입니다. 1953년 한국에 계셨어요. 페르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밤에 깨요. 1시간마다. 50년째 그래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50년.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한 세월. 또 다른 노병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담요를 무릎에 덮고 계셨죠. 한여름인데도. 의사가 속삭였습니다. 스벤 선생님이세요. 발끝 감각이 거의 없으세요. 추위 때문에 신경이 손상됐거든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항상 취재에 가지고 다니는 장비죠. 바닥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화면에 파란색이 가득했습니다. 외벽 쪽은 12도, 중앙 부근도 15도에 불과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차갑다니. 겨울엔 얼마나 추울까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워요. 하지만 열은 위로 올라가죠. 바닥은 항상 차갑습니다. 노인분들은 대부분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세요. 결국 가장 차가운 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파이프를 하나하나 연결하며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고 다시 조정하고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 정성이 느껴졌죠.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온돌 가동합니다. 바닥 온도 22도까지 올라갑니다. 발바닥이 직접 따뜻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게 과연 뉴스가 될까? 그때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89세 올레 한센. 요양원에서 가장 고령인 분이었죠. 의사가 소개했습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 간호장교 출신이세요. 1953년 한국에 계셨죠. 올레 할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 방 좀 와보시겠어요?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올레 할아버지의 휠체어가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오슬로 풍경이 보였죠. 작은 방,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몇 장, 책상 위에 놓인 안경. 모든 게 단정했습니다. 올레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89세의 손. 서랍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부대 표식이었죠. 노르웨이 야전병원 마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실밥이 풀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그리고 1953년 흑백 사진. 눈 덮인 벌판에 서 있는 젊은 군인들. 천막병원 앞에서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올레 할아버지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레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이 멈춘 그날 한국 땅은 너무 추웠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것 같았죠. 그때 우리가 치료한 사람들.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겠죠. 다시 침묵. 올레 할아버지가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따뜻해지는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묵직한 게 가슴에 내려앉았죠. 평생 추위로 고생한 사람이 다시 따뜻해질 자격은 없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올레 할아버지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군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72년 만. 긴 시간입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깔끔하게 설치됐고요. 바닥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저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게 뉴스가 될진 모르지만 최소한 기록은 남기자.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단순 사람 이야기 정도겠지. 내일 온돌이 가동되고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고 그걸 찍어서 본사로 보내면 끝. 3분짜리 짧은 리포트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다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맨이 투덜댔죠. 이른 아침부터 난방 가동을 왜 찍어야 하나요? 저도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레 할아버지가 기대한다고 했으니까요.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부드러운 따뜻함. 발밑에서 올라오더군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습니다. 바닥 온도 22도. 골고루 퍼진 열. 화면이 온통 주황색이었습니다. 어제의 파란색은 사라졌죠. 이게 온돌인가? 참전 노병 몇 분이 이미 거실에 나와 계셨습니다. 모두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에 서 있었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서 있을 뿐. 한 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숨소리, 발소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소리,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삑, 낮은 진동. 30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죠. 그때 올레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의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죠. 혼자 하겠다는 듯. 한 발, 한 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바닥으로.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기자는 어디까지 찍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이건 뉴스인가? 아니면 사적인 순간인가? 내가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기록해야 하는 건 아닌가?
역사를 남겨야 하는 게 기자의 의무 아닌가. 딜레마였습니다. 그때 올레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찍으세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손짓으로. 말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조용히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올레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발바닥이 따뜻한 게 1953년 겨울 한국에서 우리를 살렸던 그 나라가 이제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참전 노병 6명도 하나둘 온돌 위에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페르 할아버지, 스벤 할아버지, 한 분씩 천천히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한 노병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훈장이었습니다. 손으로 한참을 쓰다듬더니 그걸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툭. 작은 소리. 하지만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 훈장을 바라봤죠. 침묵. 20초. 30초. 요양원 간호사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거든요. 각자 방에만 계셨어요. 오늘 처음입니다. 함께 계신 게.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죠. 아니, 찍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72년 전 전쟁터에서 한국 사람들을 돌봤던 젊은 의료진들. 이제 89세가 된 그들. 한국의 따뜻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레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거 꼭 방송해야 해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도왔던 그 나라가 72년이 지나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본사가 이 이야기를 방송할까? 72년 전 전쟁. 노르웨이 노인 11명. 한국 난방 기술. 이게 과연 영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는 것. 44년을 살며 수많은 전쟁 기념식을 취재하며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눈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72년이란 시간이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것. 저는 그날 오후 런던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특집 방송을 제안합니다. 정전 72주년. 한국 온돌이 노르웨이 참전 노병들에게 가져다준 기적. 30분이 아닌 1시간 특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냉담했죠. 런던 본사 편집장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제임스. 감동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청률이 나올까요? 편성팀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죠.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의학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온돌 설치 전후 비교 자료였죠. 온돌 설치 후 참전 노병들의 통증 호소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여러 명에서 수면이 늘어난 것으로 관찰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국 방송 편성위원회. 그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 편집장 설득.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의학 기록. 온도 측정 자료. 참전 노병들의 증언. 모든 걸 첨부했죠. 편집장의 답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자료는 좋아요. 하지만 편성위원회를 통과해야 해요. 내일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두 번째 관문. 편성위원회. 다음 날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오슬로로 연결했죠. 화면에 편성위원 5명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72년 전 한국을 도왔던 노르웨이 의료진. 이제 89세가 된 그들을 한국이 다시 돕고 있다는 이야기. 온돌이라는 1500년 역사의 기술. 북유럽까지 전해진 따뜻함. 발표를 마쳤습니다. 편성 위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한 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방 기술 프로그램이요? 교양 프로그램 같은데요. 황금 시간대는 어렵겠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이건 기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약속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약속이라. 좋은 이야기지만요. 시청률이 나올까요? 72년 전 전쟁에 누가 관심 있겠어요? 세 번째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편성 예산도 문제예요. 1시간 특집이면 제작비가 만만치 않은데 다른 프로그램 밀어야 하고요. 저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건 단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 기여하는지, 기술과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하지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죠.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세 번째 관문. 유럽 난방산업협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방송 광고팀에 압력이 들어왔죠. 광고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문제가 생겼어요. 유럽 난방업계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한국 기업 기술 홍보 방송이면 광고 계약을 재검토하겠대요. 연간 계약이 수십억인데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닙니다. 사실 보도입니다. 광고 담당자가 한숨 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광고주가 압력 넣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편집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임스, 광고팀이 난리예요. 법무팀도 우려하고요. 의학적 효과 단정 표현은 법적 위험이 있대요. 이거 정말 밀어붙일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밀어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죠. 이게 난방 이야기입니까? 약속 이야기입니까?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44년 인생에서 수백 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포기한 것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올레 할아버지의 눈물. 온돌 위에 놓인 훈장. 72년이란 시간. 이걸 그냥 묻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되면 내 개인 채널에 올린다. 영국 방송이 안 해주면 제가 직접 하겠다. 프리랜서로 전환해서라도. 하지만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영국 방송 기자입니다. 20년을 몸담은 곳이죠. 여기를 떠나야 할까요? 한 건의 기사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올레 할아버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임스 기자님,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씩. 한국전에 참전한 모든 나라. 여기서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참전 노병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72년 전 약속.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끝까지 가보자. 상황이 급변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노르웨이 복지부 장관이 요양원을 깜짝 방문한 겁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챙겨 달려갔죠. 장관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올레 할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으십니까? 올레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잤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요. 장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온돌 위에 앉아봤죠. 신발을 벗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10초, 20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을 만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참전 노병들을 불렀습니다. 한 분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페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벤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발끝 감각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하지만 뭔가 느껴져요. 장관이 주치의를 따로 불렀습니다. 30분 동안 의학 기록을 검토했죠. 그리고 에너지 요금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난방비가 예년 대비 절감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요. 라디에이터보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30분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관의 발표가 시작됐죠. 전국 참전 노병 요양시설 17곳에 한국 온돌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에너지 요금 비교 결과 난방비 절감이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참전 노병들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72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듯이 오늘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저는 즉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영국 방송 홈페이지에 올라갔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누리망이 난리가 났습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에서도 댓글이 달렸죠.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한국에 감사한다. 이게 진짜 기술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웨덴 복지부에서 노르웨이에 문의 전화가 쏟아진 겁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참전 노병시설에도 가능한가요? 기술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국 기업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 보건장관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안건. 한국 온돌 기술 공동 검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난방 기술이 아니야. 72년 전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야. 한국이 북유럽에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 그게 유럽 전역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난방 업계도 당황했죠. 로비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슬로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럽 난방산업협회 정책 담당 이사. 커피 한잔 하시죠, 기자님. 보도 톤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업계도 어렵습니다. 한국 기술만 부각되면 곤란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만 보도할 뿐입니다. 과장도 없고요. 축소도 없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널리즘도 저널리즘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죠. 그날 오후 결정적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와 한국 대사관 관계자 두 분이 요양원을 방문한 겁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모셨죠.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72년 전 노르웨이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 국민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온돌은 1500년 우리 조상의 지혜입니다. 이 따뜻함이 참전 노병 여러분께 전해져 영광입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나눠야 빛납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북유럽의 추위를 녹일 수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이익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올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2년 전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군요. 저는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였죠. 그날 저녁, 런던 본사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제임스, 누리망에서 난리야. 북유럽 5개국 언론이 다 따라잡았어. 스웨덴 주요 일간지 일면이야. 덴마크 방송도 특집 준비 중이래. 영국만 빠질 순 없잖아. 특집 방송 승인. 1시간 편성 확보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움직이는군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7월 25일 방송 확정. 정전 기념일 이틀 전이야. 완벽한 타이밍이지? 준비 잘해. 이건 대박 날 거야. 시청률 걱정 마. 이미 누리망에서 화제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여름 하늘. 밤 10시인데도 환했죠. 북유럽의 백야.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밝았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구나. 72년 전 약속. 오늘 지켜지는 순간.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방송 3일 전 폭탄이 터졌습니다. 유럽 난방업계가 영국 방송법무팀에 공식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근거 불충분한 한국기술효과 과장 시 명예훼손 소송 검토. 법무팀이 즉시 반응했죠. 법무팀장이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화상회의였습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방송 연기를 강력 권고합니다. 법적 위험이 큽니다. 유럽 난방업계는 진심입니다. 실제로 소송 준비 중이래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죠? 법무팀장이 답했습니다. 의학적 효과 부분입니다. 통증 감소, 수면 증가. 이런 표현들이 위험해요. 검증되지 않은 의료 효과 주장은 방송사도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주치의 기록이 있습니다. 관찰 사실입니다. 단정이 아니라 경향이라고 표현했어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물고 늘어지면 패소할 수도 있어요. 배상금이 수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따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 내 목도 걸린 건데. 정말 확실한 거 맞아? 의학적 데이터 검증됐어? 법무팀이 난리야. 이거 잘못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나도 20년 쌓은 경력 있어. 가족도 있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주치의 기록 있습니다. 참전 노병들 증언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과장 없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흔들렸습니다. 하루만 연기하자. 검토 시간이 필요해. 변호사 자문도 받고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7월 25일. 정전 기념일 이틀 전.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연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약속의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깊게. 알았어.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나도 책임지겠지만 우리 둘 다 끝날 수도 있어. 각오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직장을 걸고 방송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20년 경력. 안정된 직장. 가족은 없지만 미래는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치가 있을까? 72년 전 약속을 위해 저는 다시 노르웨이로 날아갔습니다. 올해 할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할아버지가 온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죠.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왔군요, 제임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여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침묵.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양말도 벗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22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72년. 이 따뜻함을 기다린 시간. 올해 할아버지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포겠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 아니, 마음의 온기.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포갠 채 바닥의 따뜻함을 느꼈죠. 30초. 1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건 바닥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내레이션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껴졌습니다. 72년 전 한국 땅에서 환자를 돌보던 젊은 간호장교. 오늘 한국의 따뜻함 위에 앉아있는 89세 노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약속이구나. 올레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방송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72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을 때 보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당신도 약속을 지키세요. 세상에 전하겠다는 약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장에게 최종 통보했죠. 방송 강행합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소송이 나면 제가 맡겠습니다. 방송사에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서도 쓰겠습니다. 편집장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 20년 동안 봤어.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처음이야. 알았어. 같이 책임지자. 같이 끝나든 같이 성공하든. 우리 함께 가자. 2025년 7월 25일. 정전 기념일 이틀 전. 영국 방송 유럽 특집 방송. 따뜻함의 약속, 한국 온돌이 지킨 72년.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슬로 요양원에서 생중계였죠. 올레 할아버지와 참전 노병들. 온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72년 전 오늘. 이분들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한국 국민을 살렸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올레 할아버지의 증언. 온돌 설치 과정. 참전 노병들의 변화. 주치의의 관찰 기록. 한국 기술자들의 정성. 한국 대사관의 감사.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1시간. 숨막히는 시간이었죠.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더 멉니다. 72년을 건너왔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2시간 후, 영국 방송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댓글 1만 8천 개. 왜 영국 참전 용사들에게는 안 해주냐? 한국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영국 방송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니. 자랑스럽다. 눈물 났다. 한국 존경한다.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냈구나. 드디어. 방송 2일 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4개국 복지부 장관들이 노르웨이를 긴급 방문한 겁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챙겨 요양원으로 달려갔죠. 4명의 장관. 모두 온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드러났죠. 스웨덴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게 1500년 기술이라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최신 기술보다 낫네요. 덴마크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이 따뜻함의 질이 다릅니다. 공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핀란드 장관이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주치의가 답했습니다. 통증 호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면이 늘어난 분들도 많고요. 정확한 의학 검증은 더 필요하지만 삶의 질 개선은 분명합니다. 아이슬란드 장관이 올레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정말 72년 만에 처음이십니까? 올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2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해서 잠들었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4명의 장관이 침묵했습니다. 그 무게를 느낀 듯 2시간 후 북유럽 5개국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복지부 장관이 먼저 발표했죠. 북유럽 5개국은 한국 온돌 기술 공동 실증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단계로 각국 참전 노병시설 중심으로 시범 도입합니다. 다시 멈췄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각 문장을 또렷하게, 천천히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스웨덴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72년 전 약속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왔듯이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덴마크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북유럽 5개국이 함께 움직입니다. 우정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서 미소 지었죠. 해냈구나. 정말로. 다음 날은 7월 27일. 정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 할아버지가 외출을 준비하셨습니다. 검은색 정장, 반듯하게 다린 셔츠, 낡았지만 깨끗한 넥타이, 가슴에 훈장을 달았습니다. 저는 따라갔죠.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친구들한테 가야죠. 보고할 게 있어요. 차를 타고 30분. 오슬로 외곽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비석들. 한국전 참전 노병들의 묘지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죠. 올해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의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한 발, 한 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30초, 1분.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죠. 올해 할아버지가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온돌 위에서 찍은 사진. 참전 노병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 그걸 묘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오늘은 발이 따뜻했다. 우리가 지켰던 그 나라가 우릴 잊지 않았어.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어. 고맙다 한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 없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44년 인생에서 기자로 살며 처음 울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걸까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걸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마음. 그 두 가지가 합쳐져 72년 전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 난방업계 협회. 그들이 영국 방송에 공식 사과 성명을 보낸 겁니다. 한국 온돌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유럽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진실이 이겼구나. 저녁. 올해 할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올해 할아버지가 온돌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소감이 어떠세요? 올해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좋은 기자요. 하지만 오늘은 친구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72년을 견딘 손.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는 손. 2025년 9월. 2달이 흘렀습니다. 북유럽 5개국 공동 실증 사업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참전 노병 요양시설 중심으로 27곳. 한국 온돌 설치가 진행됐죠. 약 680명의 참전 노병과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후속 취재를 나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참전 노병 요양원. 2층짜리 하얀 건물. 현관에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온돌 설치가 막 완료된 곳이었죠. 한 스웨덴 참전 노병이 말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발이 따뜻하니까요. 1953년 겨울 이후 처음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설. 항구가 보이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보고했습니다. 통증 호소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밤에 덜 깬다고. 수면이 늘어난 분들도 많고요. 입원율도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긍정적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센터. 숲속에 자리한 요양원. 주치의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온돌 설치 전후 비교 자료. 관찰 내용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검증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참전 노병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7개 시설. 3주 동안 돌아다녔죠. 영국 방송 후속 보도. 북유럽을 바꾼 한국의 따뜻함. 반응이 뜨거웠죠. 9월 말. 영국 방송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런던 본사 대강당. 저는 올해의 유럽 특파원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했죠. 제임스 축하해. 당연히 자네가 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할아버지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72년 전 약속을 지킨 분들의 것입니다. 상패를 받으면 노르웨이 요양원에 기증하겠습니다. 그곳이 이 상의 진짜 주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편집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넨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더 나아졌어. 저도 웃었습니다. 네, 변했습니다. 72년 전 약속을 봤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기억하는지 배웠습니다. 10월, 저는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죠. 온돌의 발상지를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1500년 지혜가 어떻게 2025년 유럽을 따뜻하게 했는지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영국 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제작합니다. 한국의 따뜻함 세계를 품다. 영국 방송이 전폭 지원했죠. 제작비, 촬영팀, 모든 게 승인됐습니다. 출발 전날, 원래 할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죠. 펜으로, 떨리는 손글씨.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임스 기자님, 72년 전, 우리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눈보라 속에서, 오늘, 한국이 우릴 도왔습니다. 따뜻함으로, 약속으로. 이게 약속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한국에 가거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잊지 않겠습니다. 올레 한센.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가을이었죠. 한국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도, 공기도. 첫 취재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온돌을 볼 수 있는 곳.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15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조상의 지혜죠. 불은 부엌에서 지피지만 따뜻함은 온 집안을 데웁니다. 나눔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혼자만 따뜻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따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눔.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죠. 72년 전 한국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은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마지막 촬영. 서울 어느 한옥마을. 온돌방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녹음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2년 전 노르웨이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오늘 한국이 노르웨이를 돕습니다. 이게 인류입니다. 이게 따뜻함입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돌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마음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갚았습니까? 처음 던진 질문.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따뜻함으로 갚았습니다. 약속으로 갚았습니다. 72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 맑고 높았습니다. 올해 할아버지도 지금쯤 오슬로 요양원 온돌 위에 앉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72년 전 약속. 오늘 지켜진 그 따뜻함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자랑스럽다. 감동. 뿌듯. 대한민국. 어떤 단어든 좋습니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